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이제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생각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굉장히 깊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조금은 이렇게 좀 텐션을 높여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오늘은 우리 전국에 있는 풍만이들에게 조금은 더 좀 진지하게 다가가고자 이런 캐스트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냥 뭐 선생님이 아닌 옆집 형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처럼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조용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원을 정말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사탐런으로 해서 좀 사탐 쪽으로 좀 기웃기웃 거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A와 B를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합니다. 그럼 내가 B를 선택했을 때의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A건 B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건 없고, 나는 우리 풍만이들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길 되길 바라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한 번씩 볼 때마다 자꾸 과목을 변경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린 선택들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할 거라 믿으며 이제 우린 지구과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 이런 말 있잖아.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수능이라고 하는 걸 대비하기 전에 우선 수능에 대한 것, 우리 2025학년도 즉 작년 수능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점점 이제 교육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왜냐면 2028학년부터는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변하면서 이제 조금 교육 과정상의 좀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올해의 수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요번 시간에 깊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구과학원 이제 지원자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면 뭐 사회문화도 굉장히 많았고,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화학, 물리학이 있지만 사실 월등히 원파트에서 지구과학 선택자 수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작년 수능에 봤을 때 약 15만 3천 명, 약 15만 4천 명 정도가 지구과학원을 선택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구과학원에 대한 비율이 왜 이렇게 선택자의 비율이 높냐면, 내가 지구과학을 강의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 지구과학원이 얘들아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보상으로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러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장풍이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 대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구과학원의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구과학원의 선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또한 뭐 지구과학원, 뭐 다른 탐구 과목도 그렇지만 사실 얘들아 다 어려워요. 생명과학원, 화학원, 물리학원, 안 어려운 과목이 있겠습니까? 안 어려운 과목은 수능으로 출제가 될 수도 없지. 자, 그리고 나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지구과학원은 뭐 암기가 많고 또 암기와 이해를 동반하고, 아니 모든 과목이 다 그래. 야, 말이 되냐? 암기만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너희들도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이 암기는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동반의 그 수단일 뿐이야. 용어를 암기하고 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수능에 대한 기초가 확립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패턴을 봐야 돼요. 2025학년도 즉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한번 오답률을 비교해보면 17번 문항이 오답률이 80%입니다. 얘들아, 역대 오답률이 80%를 넘는 그러한 수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올해 수능에도 이제 작년 수능에, 재재작년 수능에도 뭐 오답률이 83%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시험을 보면 20명 맞았다는 거 아니야. 20명 중에서도 얘들아 한 약 5명 정도는 찍어서 맞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봐라. 작년 수능이 진짜 어려웠어요. 특히 탐구 영역, 지구과학원은 와, 이렇게까지 어렵다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얘기가 왜 어려웠냐면,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얼마나 꽈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펼쳐야 되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 와,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생각이 확장이 안 돼서 못 푸는 문제가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문제를 1분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분 동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 여러분들은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문제를 10초 안에, 20초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하여 생각을 확장시키고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여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풍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얘들아,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수능에 대비를 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뭔가를 좀 밟고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수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니? 완벽한 기본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어떠한 기본 개념을 정리할 때 이해가 됐니? 그러면 얘들아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거려요. 왜? 이해가 되어야 될 것만 같고 나는 꼭 이해를 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단 말이야. 근데 진짜 실제로 이해했어? 물어보는 거야. 야, 엘니뇨가 뭐야? 라니냐가 뭐야? 고지자기가 뭐야? 그리고 해양조 확장설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얘들아 막힘없이 막 쫙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지만이 기본 개념이 1회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수능은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1시간 공부했으면 1점이 올라야 되고, 내가 한 달 동안 지구과학 1을 공부했다고 해서 만점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어려워졌죠. 그리고 쓸데없는 계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전을 요령껏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 겨울방학에서는 얘들아, 제발 기본 개념, 장풍이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상대 연령이 뭡니까? 절대 연령이 뭡니까? 방사성원소의 반감기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보자. 이것이 바로 겨울방학의 장풍이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능화시킬 것이며, 다양한 실전 문제의 컨텐츠, 내가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기본 개념은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풍이는 정말 막 문제 모의고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진짜. 여하튼 이번 겨울방학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본 개념을 막힘없이 술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개념을 이해해보자.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말처럼 쉽지 않아. 그럼 정확한 좀 구체적인 플랜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구과학 1은요, 이제 소단원이 있어요. 소단원이 있고 이제 중단원이 있을 거 아니야. 크게 3개의 대단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6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6개 중단원이 있는데 6개 중단원을 얘들아, 하나의 중단원을 1주차 막 일주일 정도로 끊어낸다.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얘들아,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주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별로 또는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지구과학원은 6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단원을 일주로 끊어낸 다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하나씩 주별로 나눴다면 이제 월별, 일별로 나눠야 되겠죠. 장풍이는 이런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8주 완성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2026학년도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한 주차씩 하나의 중단원씩 좀 더 디테일하게 장풍이가 계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직권의 변동을 끝내, 2주차 때 지구의 역사, 3주차 때 2-1의 대기와 해양의 변화, 4주차 때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지구기후 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까지 끝낸 다음 5주차 때 여기에서 우리 콩마이들이 조금 이제 멘붕이 되기 시작하죠. 우주단원입니다. 별의 물리량과 HR도의 별의 특징을 5주차 때 끝내. 즉 별의 물리량이라고 해서 별의 반지름과 별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6주차 때 그 외에 별의 에너지원, 별의 진화 그리고 외계 행성계 탐사까지 정리를 한 다음 7주차 때 외부 은하의 분류와 빅뱅 우주론 7주차는 조금은 쉽습니다. 그리고 8주차 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까지 정리를 한 다음 8주차 때 총정리를 하고 어려운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8주차가 끝나면 겨울방학이 끝나요. 그럼 겨울방학이 끝나면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구과 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한번 완성을 한 것입니다. 장풍이도 이에 맞춰서 열심히 지존력을 촬영해 낼 것이고 요번에 지존력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의 지존력과는 조금 다르게 장풍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지구과학원에 대한 탐구 영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진화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장풍이도 빠르게 강의를 업로드할 테니 우리 풍만이들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 지구과학원에 초석을 닦는 그런 기본 개념을 1회독하고 완벽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수능은 여러분들이 자꾸 막 과목도 변경할 것이고 그리고 막 자꾸 더 나은 과목으로 바꿀 수도 있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을 선택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아 내 자신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 생활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이 겨울방학 정말 알차고 보람차게 쇼츠도 끊어내고 릴스도 끊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억누르면서 조금은 발전적인 그런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콩마이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겨울방학 우리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그리고 설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빨리 제끼고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제껴서 우리 내년 수능 2026학년도 수능 정말 대박 나도록 합시다. 장풍이도 한번 열심히 해서 지구과학원 대박 낼 거야.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냅시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은 너희들의 해야. 화이팅!